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 담당 교수 김병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꼭 봐야 할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당일날 내지 그 전날 확인을 해야 할 서류가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 서류를 꼼꼼하게 보시는데, 입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각물건 명세서, 우리 경매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 집행관의 현황 조사 보고서, 현재 상태, 일종의 점유라든가 점유 권원이라든가, 일종의 임차권 유무라든가 유치권을 주장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내용의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끝으로 그 금액을 나타내는, 통상적으로 감정가에서 1차 금액과 금액에서 일꼬루 관계가 형성되는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짧게 한번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훗날 경매 낙찰자가 어떤 변수에 말려들어서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제 민법상이라든가 담보책임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고 어떤 게 나와 있으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짧게나마 실무 경매 사건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또 보시면은 예시를 드는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정발산동 사건 번호 23타경의 69516, 즉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에 관한 사건이고, 본건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데 경매 범위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 소수 공유 지분이 나온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매 범위가 소수 공유 지분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본 건물에 관해서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른바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경우고, 물론 이제 민사집행법 140조상에서 양적, 공유로서 양적으로 분할된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본필지에 관해서 감정가에서 이번에 2차 금액인데 이 금액보다 시세가가 높은지 유무는 별로 놓치고, 범죄적인 문제는 별로 놓치고, 오늘 이 내용의 주제인 매각 물건 명세에 관해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매 기록 중에서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기록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이 사법보좌관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2009년도 이전에는요, 우리 담당 경매계에는 판사분이 심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원 사무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초반 부분을 담당하고, 훗날 배당 문제라든가 명도 문제는 판사분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무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판사분들의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 제54조 등등에 따라서 사법보좌관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런 사법보좌관은요, 법원 사무관 중에서, 근데 법원 사무관은 일종의 5급 공무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사법보좌관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주사부는 10년 이상의 근무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죠. 여러분들 법원 주사부는요, 예컨대 약 7급 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고, 보통 시중에서 말하는 말소가 시작되는 시발점인 말소 기준기는 이제 최선순위 등기 설정 일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근저당권,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경매 등기, 훗날 이분들은요,
법적 성질은 서로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전부 다 금전 채권을 노리고 있고 배당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비록 채권 만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임차권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2차 매각이지만은 보통 이런 사건은 이제 4차 정도까지 유찰될 수 있는 경우고 본 필지는 지목이 되지면서도 토지 모양도 이쁜 형태고 여러분들 이쁘다는 의미는 아시겠지만은 건물을 신축할 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좀 효과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 사건은 지상에 건물이 이게 지하와 1, 3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토지만 경매가 미치고 그 안에 일부 지분인데 여러 가지 공동 소유 안에서 소수 지분만 경매가 미치기 때문에 훗날 경매 낙찰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면은 그 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가 수익률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한 4차 매각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나름대로 분석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변론으로 놔두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상단에 이렇게 부동산이 특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사집행법 105조 제2항에 따라서 입찰 당일 전에 확인할 서류에서 민사집행법상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화면상에서 이 민사집행법 조문을 한번 제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본다면요. 제시해 드린다면은 여기 바로 조문이 화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105조가 매각 물건 명세서로 특정되어 있는데 거기 그 1항을 보시면은 1호, 2호, 3호, 4호가 줄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호 부분은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택이나 상가할 때 아주 중요한 세입자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동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민법 제 302조 요건에 구비한 유치권을 주장할 때도 점유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점유나 이 이에 보는 부분은 이제 어느 부분을 매각 물건 명세가 참고를 했냐면요. 우리 경매를 개시된 이후에 담당 법관이 사법보좌관이 집행관한테 명령을 해서 물론 집행관은 단독점에서도 독립된 기관이고 자신의 판단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경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집행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2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법적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이 현실과 안 맞는 경우는 훗날 민사집행법 121조 5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 경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매각 불허가를 주장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3호를 보시면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효력을 잃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 부분에 훗날 이 부분이 잘못된 경우는 우리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권리상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민법 제 578조 등등에 따라서 경매 당한 사람한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매 사건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니까 추금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되고 훗날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배상법 제2조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유법성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냐 문제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호를 보시면요. 본 사건은 지금 지상권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우리 담당 경매계는 지상권에 관한 심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불분명하다는 그런 멘트를 많이 넣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설령 이 사건의 담당 법관이 본권은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문구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뭐 짧은 사견은요. 오히려 담당 법관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다고 그 사건들 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상권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 낙찰자가 건물 철거를 주장한 경우가 저는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자 여기 밑에 여기 2호를 보시면은 법원은 이 법원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인데 담당 경매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에서 집행관이 조사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서죠. 평가서 사본을 원본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군지
있도록 하였는데 매각일, 입찰일 7일 전부터 원래 비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01년도나 그때는 우리가 IT 강국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입찰할 때 일일이 담당 경비를 방문해서 서류를 다 보고 번호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등기부라든가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토지 이용객 확인호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기록을 합해서 사건을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화면 보시면은 이 견본이 이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의 별지 기재와 같다 했는데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의 작성의 피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람에 대한 훗날 불복 방법으로서 이때는 이 부분이 미스가 있는 경우는 훗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불복할 수 있냐면요. 민사집행법 제16조를 가지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함. 이 사건은 아까 부동산 표시를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요, 우리 담당 법관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의 심문을 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 규칙 2조에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강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구조는 형법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령 유치권을 주장한 자가 실제 유치를 하고 있는지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불러서 묻고 답할 수 있는 신문하는 제도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를 하락한 요인이 되고, 실무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에서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는 10건 중에 한 2건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8건 정도에서 유치권이 안 될 가능성과, 죄송합니다. 2건 정도 성립될 정도의 내용인 걸 놓고 볼 때, 8건이 성립이 안 된 사건 중에 한 서너 건이나 5건 정도는 경매 당한 자와 어떤 사람이 서로 간에 통모를 해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죠.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한 경우가 있고, 더 한 발 더 나가자면 이 문제가 훗날 우리 형법상의 집행 면탈죄라든가 경매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예전엔 이제 이 문제가 사문서 위조라든가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인정되기는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훗날 미스가 범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례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권리에 관한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후에 또 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의 입법 취지는 어디 있냐면요. 105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 실무 사건의 사람들이 재테크 차원에서 큰 이익을 도모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응찰을 해야 할 경우가 안, 한, 안 해서 뒤로 물러난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물건을 입찰하는 분들을 제가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의 취지는요, 매각 물건의 현황과 함께해 그 권리 관계를, 특히 우리 낙찰자, 매수 희망자가 매수한 이후에 인수하게 될 물적 부담에 관하여 쉽게 정보를 제공을 받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집행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05조가 그래 돼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집행법원은 업무는 아까 언급된 것처럼요, 사법보좌관이 담당인이만큼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사법보좌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법원 사무관이 작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요, 일본은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네 가지 표시사항을 아까 언급드렸는데 특히나들 부동산 표시에서 특히 미등기가 경매가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문제가 돼서 실무에서는 제시의 건물로 나오고 주물 종물과 부합물 이론에서 이제 법률의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나오게 된 부분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특히나 임대차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대항력이 된 임차권과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강행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는 이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급드린 바처럼 가처분 내지 가등기 등등에 관해서 우리한테 인수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 역시 이 부분도 언급이 안 돼서 우리가 낙찰자가 낙찰된 이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면요. 매각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법정이상권 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권리 부분을 나타내는 매각 물권 명세의 법적 성질은요. 일본은 매각 물권 명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할 시 상대방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집행관의 현황 수사 시 상대방 측이 불응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어서 진술 등 거부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한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 제재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은 집행 처분에 그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력이나 형성력에 생기는 재판이 아니라는 점 특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재되지 아니한 매수인의 부담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그침 민법 제 578조를 근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 때나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18년 우리 학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근거를 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냐면요. 훗날 이제 아내 점유자라든가 다른 권리하고 다툼이 생길 때 그냥 주장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법 조문이라든가 어떤 법적 해석에 법원 행정 지침을 근거로 제시한다면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인수할 부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때라도 매수인의 부당 이득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 바로 통설 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다섯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최선순위 뭐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 전세권은 집행법 제88조 상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해야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으로 이해를 하니까 민법 303조 1항에 따라서 바로 저당권으로 주거하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91조 1항을 근거로 경매로 소멸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용익 물건이니까 우리한테 인수가 되겠죠. 근데 그걸 기재를 하지 않아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된다면은 역시 집행법 121조 5를 가지고 매각 불허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언급된 것처럼 국가 배상에 관한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요. 여러분들 이후에 제가 또 기회 된다면은 또 이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고려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교 연계 수업하는 지방자치단체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계절학기 수업 때 동작구청 수업을 우리 고려대학교 측에서 좀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우리가 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입찰 당일날 꼭 봐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효력에 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 거 관해서 의문과 질문인 분들이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게나마 제가 부족한 지식을 좀 옮겨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예.